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 부부관계가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그 과정, 그 속에 담긴 좀 깊은 갈등을 들여다볼까 합니다. 50대 후반의 아내분이 직접 쓰신 글인데요. 남편과의 아주 심각한 불화, 또 재정 문제에서 시작된 여파, 소통은 거의 단절되고 결국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 시도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을 담고 있어요. 네,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핵심 요인들이 대체 뭘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이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할까요? 뿌리가 꽤 깊어 보이는데 특히 남편이 좀 주도했던 투자 실패, 여기서 3억 원 정도 금전적 손실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아내분이 거의 1년 반 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해요. 그만큼 고통이 크셨던 거죠. 네, 여기서 딱 보이는 게 글에 묘사된 두 분의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. 이게 아주 뚜렷해요. 아내분은 스스로를 이제 가정에 헌신하고 뭐든 좀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성향으로 보시는 반면에 남편분은 좀 회피적이거나 상황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. 아, 회피적인 성향. 그쵸. 이런 성격 차이가 사실 관계 갈등에서 자주 보이는 그 추격자, 회피자 패턴? 이걸 딱 떠올리게 하죠. 이게 대화 단절의 아주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예도 있더라고요. 아내분이 거의 2달 동안 혼자서 엄청 힘든 집수리, 그 방수 작업을 하셨다는데 그동안 남편분은 주말마다 그냥 말없이 나가서 시간 보내고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이 직접 도와달라고 부탁을 안 했지 않냐 뭐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. 아, 네.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외감 들고 좌절감이 컸을까 싶어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런 감정이 쌓이고 쌓였을 겁니다. 그러다 결국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데 계속되는 남편과의 갈등 또 말다툼 속에서 아내분이 그 처방받은 수면제 있잖아요. 줄피뎀. 그걸 16알이나 술이랑 같이 드시고 첫 번째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신 거죠. 네, 이 사건 이후에 남편분의 반응이 이 관계의 현재 상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내분이 전하는 걸 들어보면 퇴원 바로 다음 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데 네. 바로 그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식사 약속이 있다고 나가셨다는 거예요. 아니, 퇴원 다음 날이에요? 네. 그리고 그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뭐 사흘 만에 그냥 흐지부지 됐다고 하고요. 이런 걸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감 능력이 좀 결여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죠. 정말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. 첫 번째 시도 이후에 아내분이 얼마나 불안정했겠어요. 그런데도 남편분이 여자 동창 5명이랑 1박 2일로 펜션 여행을 떠났다고 글에 쓰여 있어요. 아, 그 여행이요? 네. 심지어 그 여행 멤버 중에 남자는 남편 혼자였다는 거죠.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아내한테 나 지금 간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. 이야, 이건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깊은 배신감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. 본인이 그런 극단적인 시도를 한 직후잖아요. 자녀들도 다 멀리 있고요.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나를 혼자 두고 그것도 남자는 자기 혼자 끼어서 이성 동창들이란 1박 2일 여행을 간다. 이건 사실 엄청난 충격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결국 두 번째 극단적인 선택 시도에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. 이렇게 아내분은 쓰고 계십니다. 두 번째 시도 이후의 남편분 대응도 이것도 아내분 기록에 따르면 참 실망스러운데요. 아내 오빠의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도 바로 연락을 안 했고 아들이 막 재촉하니까 그제야 전화를 했고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그 여자 동창들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다 뭐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. 참,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.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셨어요. 그 힘든 시기 방수 작업할 때 완전 외면했던 거,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자 동창들이란 1박 2일 여행 간 거, 극단적 선택 시도 후에 보인 그 무심하고 이기적인 태도, 그리고 여기저기 자기 험담하고 다녔다는 주장까지 지난 30년 동안 자기가 재테크부터 시작해서 애들 키우고 집 관리, 심지어 임대 주는 집이 10세대나 된다는데 그거까지 다 관리하고 시댁일까지 도맡아서 희생했는데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감정을 토로하고 계세요.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아내분이 전하는 남편분의 해명 방식이에요. 뭐 예를 들면 가족이니까 좀 함부로 해도 괜찮을 줄 알았다라거나 그 펜션 여행 그거 사실 다 당신 위한 좋은 의도였다 뭐 이런 식으로
좋은 의도요? 네.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좀 변명처럼 들리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. 그러면서도 이혼이나 별거는 또 싫다, 거부하고 있다고 하고요. 이런 해명은 사실 문제 해결보다는 좀 자기 방어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? 우리는 정말 깊은 소통의 부재, 그리고 정서적인 방치가 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, 또 오랜 결혼 생활 안에서 책임이나 보살핌,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, 그게 얼마나 큰 갈등을 낳을 수 있는지, 그런 걸 보여주는 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 네. 제시된 이야기 속 아내분은 분명 수십 년간 헌신했는데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조차 배우자로부터 전혀 지지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죠. 그리고 남편분의 행동이나 또 그에 대한 해명 방식. 물론 이건 아내분의 기술에 따른 거지만요. 이걸 보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커 보이거나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. 결국 이 이야기는 아내분이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랑 아내인 나를 대하는 태도 사이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?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려 하지 않는 듯한 이 모습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? 네,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께서 각자 한번 곱씹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